최근 미국 주식에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있어서 휴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미국 S&P 500 수익 사냥 클럽을 시작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그만두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작은 제 채널이 구독자 6만이 됐던 건 모두 여러분들 덕분이기 때문에요. 저는 계속 쉬지 않고 유튜브를 올릴 겁니다. 유튜브보다 더욱 깊고 빠른 내용 또는 혼자서 S&P 500이나 미국 지수, 빅테크 투자가 어려우신 분을 위해서 수익 사냥 클럽을 만들었으니까요.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138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주가뿐만 아니라 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받게 되죠. 최근에는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면서 신경 써야 될 게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런 환율 역시도 미국발 상호 관세와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오늘은 왜 이렇게 환율이 떨어졌는지를 알아보고 이게 향후 S&P 500과 주가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알아볼게요. 4월의 가장 큰 이슈라면 상호 관세와 미중 무역 갈등이었죠. 다행히 양쪽 모두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미 기본 관세는 확정이 됐다는 거죠. 미국이 부과한 관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모든 국가의 거의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했고요. 둘째가 개별 국가들에게 추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 거죠. 그리고 셋째가 중국에 최대 24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협상 중인 건 둘째, 셋째 항목이에요. 시당초 10%의 기본 관세는 협상 테이블에도 올라있지 못하죠. 트럼프도 이걸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협상이 어떻게 타결이 되든 간에 미국은 10%의 기본 관세를 깔고 가는 겁니다. 무역에 있어서 10%의 관세는 사실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실제로 2018년 1차 미중 무역 전쟁 때도 10%의 관세를 놓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관세를 워낙 세게 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10%의 기본 관세는 무관심에 가까울 만큼 상대국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게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죠.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더 강력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내세워서 관심을 돌리고 요구를 관철시키는 하이볼 전략을 잘 활용한 겁니다. 그와 동시에 관세에 대한 역치도 늘렸습니다. 과거라면 상상도 하기 힘든 10%의 기본 관세를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요. 그 이상 관세 역시도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세운 거죠. 이것만으로도 트럼프의 전략은 절반 이상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향이 환율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온 건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시아의 모든 화폐에 대해서 비슷한 절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관세로 인한 후폭풍인 거죠. 베선트 재무장관이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리는 관세, 감세, 규제 완화를 하나의 엔진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관세를 지렛대로 쓰겠다는 거죠. 관세를 내세워서 시장 개방을 요구하거나 환율 절상을 요구하거나 마약 문제 해결 같은 요구를 하는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반응한 게 환율 시장이죠. 사실 환율이라고 하면 관세 협상을 할 때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는 건데요. 관세를 부과받는 나라는 환율을 낮춰서 대응을 하면 상대국의 관세의 효과가 무력화되거든요. 이미 1차 무역 전쟁 때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서 중국은 위안화를 절하시키면서 관세의 효과를 무력화시킨 적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은 관세와 함께 위안화의 절상까지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진행한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5월 1일에 달러당 7.27위안을 유지하던 위안화 CNH 환율이 7.20으로 절상이 됐어요. 1달러당 7.27위안을 주던 걸 이제는 7.20위안만 줘도 되니까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런데 위안화는 두 가지 환율이 있습니다. 첫째는 CNH라는 국외 환율이고요. 이건 시장 원리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둘째는 CNY라는 역내 환율이에요. 이건 중국 정부가 매일 아침 공식적으로 고시하는 환율입니다.
같은 화폐에 환율이 두 가지가 존재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는데 정부가 이런 추세를 억제하고 싶다면 다음날 CNY를 CNH보다 의도적으로 약하게 고시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도 이런 정부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CNH 환율이 정부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어차피 시장에서 결정해봐야 다음날 정부가 뒤집을 게 뻔하거든요. 그리고 정부 역시도 환율을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길 원할 때는 CNH에 개입해서 미리 움직여 놓고 간을 보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두 환율은 서로 비슷하게 가는 게 일반적인데요. 간혹 중국의 뜻에 따라 한쪽으로 기울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2018년 1차 무역 전쟁 때인데요.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부과하니까 중국은 달러당 6.27위안이었던 환율을 7개월 동안 조금씩 절하해서 7.18까지 올렸습니다. 위안화의 가치가 14.5%나 하락한 거죠. 그리고 이 환율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니까 중국이 그럼 또 위안화의 가치를 절하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 환율이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4월 8일에 CNH 환율이 7.26에서 7.43까지 올라가면서 위안화가 절하됐는데요. 중국은 이번에 다르게 움직였어요. CNY를 오히려 더 낮은 7.35 위안으로 고시한 거예요. 시장이 올려놓은 걸 반밖에 반영하지 않은 거고요. 이건 시장에게 위안화를 절하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거거든요. 관세가 10%, 20%일 때는 화폐 가치를 절하하면서 대응이 돼요. 근데 지금은 145%의 관세를 받잖아요. 이건 그냥 사실상 무역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굳이 위안화를 절하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미중 간의 대화가 진행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시장이 바로 반응한 거죠. 5월 1일에 달러당 7.27을 유지하던 CNH가 7.20으로 절상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CNY를 봐야 돼요. 이게 정말 중국 정부의 뜻이 맞아?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침 5일까지 중국이 휴일이에요. 그래서 깜깜이로 그냥 4일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CNY 환율이 시장 환율과 유사한 7.2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건 중국이 일단은 시장의 환율 그리고 위안화 절상을 인정하는 거죠. 그럼 이제 공은 다시 시장 환율로 넘어왔어요. 시장 환율이 이걸 받아서 다시 위안화를 절상시킬 건지 봐야 되고요. CNY가 또 이걸 언제까지 따라갈지 이걸 며칠 더 지켜보면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위안화가 절상이 된다면요. 이건 미국이 요구한 협상 조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중국 시장의 개방입니다. 지난 4월 25일에 트럼프가 ABC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관세 철회의 조건으로 중국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중국의 금융이나 서비스, 제조 같은 걸 미국 기업이 들어가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게 시장을 열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2018년 1차 미중 무역 협상 때도 미국이 요구한 거랑 동일하고요. 당시에 실제로 타결 직전까지 갔는데요. 막판에 중국이 거부하면서 결국 결렬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쉬움을 갖고 있는 트럼프는 이번 기회에 또다시 시장 개방을 요구한 거죠. 만약 중국이 이걸 수용한다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되고요.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서 위안화가 더 크게 상승하는 겁니다. 또 설사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반대급부로 위안화 절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시장 환율이 이런 가능성을 선반영해서 올려준 거예요. 만약 중국이 시장 개방을 받아들인다면 미국은 중국이라는 세계 2위의 소비 시장에 미국 기업이 진출하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또 중국의 가장 큰 문제인 지적 재산권 침해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거죠. 또 중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면서 위안화의 가치가 상승해서 중국인들이 구매력이 늘어나고 그럼 상대적으로 고가인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면서 무역 적자가 해소되고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계산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중국 입장에서 보면 나쁜 조건은 아니에요. 지금 중국인들은 위안화에 대한 낮은 신뢰 때문에 부유층들이 자본을 계속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못 막을 거라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관세 문제도 해결하고 위안화의 가치를 높여서 미국과 제대로 경쟁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2018년에는 거절을 하긴 했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중국 기업의 경쟁력도 많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또 중국이 다음 스텝은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승격시키는 건데요. 그걸 하려면 중국 시장을 개방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중국처럼 닫힌 나라에서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쓴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는데요. 중국의 정치 체제는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을 통해서 기업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는 사회인데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기업의 영향이 커지면서 공산당의 통제력이 약해지거든요. 중국은 지금까지 권위주의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시장경제 모델을 도입하면서 성장을 해왔는데요. 지금까지야 잘 해왔지만 여기서 더 성장하려니까 벽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변화를 해야 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가능성들이 고려돼서 위안화의 가치가 선반영이 된 거고요. 이건 원화 가치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위안화라는 것 자체가 아시아 통화의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아시아 통화가 여기에 연동돼 움직이는 특징이 있거든요. 특히 한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위안화와 원화의 상관관계는 0.6이 넘습니다. 거기다 원화는 자유환율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를 받는 위안화보다 몇 배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위안화가 2일부터 5일까지 1% 정도 오르는 동안 원화는 4%나 상승한 거예요. 만약 이대로 위안화의 강세 흐름이 본격화되면 원화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며칠 동안 위안화 환율을 지켜보면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중 양쪽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온 게 아니고요. 협상 타결에 대한 조짐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환율은 특별히 뭔가를 미리 알았다기보다는 시장의 기대가 미리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 S&P 500 주가도 중요한데요. 지금 S&P 500 주가는 관세 영향이 마무리되고 심리적인 요소가 가장 크게 남아 있습니다. S&P 500은 2023년에 24%, 2024년에 23% 상승해서 2년 누적 53%나 상승했거든요. 이렇게 전년도의 성과가 좋으면 시장은 두 가지 반응으로 갈리는데요. 첫째는 이 여세를 몰아서 올해도 더 투자를 늘리는 거고요. 반대로 두 번째는 이거 너무 간 거 아니냐, 올해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2024년에는 전자였습니다. 대선이 있는 해였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도 정부가 부양을 통해서 해결해 줄 거라는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이 되니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2년 동안 5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 이 가치가 맞나라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막상 보니까 대통령은 트럼프고 관세 부과한다고 하고 하는 게 불안해 보입니다. 그러면 불안감이 커지면서 악재에 민감해집니다. 작년에야 대선이라는 믿을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를 다 무시하고 상승했지만 지금은 반대의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지금 주가가 지켜지는 이유는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꽤 괜찮다는 겁니다. 신규 고용 인원도 늘어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투자 지수도 나쁘지 않아요. 언제든지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지수인데 막상 나오는 게 다 좋으니까 내릴 명분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시장에 들이온 불안감이 워낙 짙기 때문에 지금은 악재에만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주가는 크게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런 기간이 어떻게 보면 적립식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죠. 더 많은 금액을 싸게 살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S&P 500 시황과 달러 환율 급락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콘텐츠로는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을 은퇴한 워렌 버핏 소식과 함께 현 시장 상황을 깊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미 수익 사냥 클럽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미리 콘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만간 유튜브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